우버택시로 5인의 다른 차량에 탑승한 여대생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 뉴저지에서도 애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달인 4월은 부주의 운전 예방의 달로 운전 중에 물을 마셔도 적발됩니다. 시카고 사상 최초 흑인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지난해 유대인 회당 총격 사건에 휩싸였던 피츠버그시가 마침내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내년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신이 부른 우버택시인 줄 잘못 알고 승차 후 납치 살해당한 뉴저지 여성에 대해 뉴저지 시민들이 모여 밤새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버로 5인 승차한 후에 납치 살해된 21살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여대생 사만타 조셉슨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친구들과 가족들, 시민들이 함께 장례식을 앞둔 밤에 애도의 밤을 보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2시에 자신이 부른 우버 택시인 줄로 잘못 착각하고 뒷좌석으로 들어간 사만타는 마침 뒷좌석이 안에서는 열 수 없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탈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운전자는 사만타를 납치하고 살해한 후 그녀의 시신을 약 70마일 떨어진 숲속에 유기했습니다. 검은색 쉐비 임팔라 승용차 안에서 경찰은 사만타의 셀폰과 혈흔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범인 로랜드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같은 호출 택시들에게는 보다 눈에 잘 띄는 표식을 해서 손님들이 자신이 호출한 우버나 리프트 택시인지를 인지하도록 사우스캐롤라이나 당국은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우버를 호출 시 승객들은 자신에게 문자로 전달된 번호판과 일치한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부주의 운전 예방의 달인 4월을 맞아 전국적으로 경찰의 교통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오는 21일까지 3주간 단속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운전 중 문자를 보내면 벌금을 낸다, 즉 텍스트 유, 드라이브 유 페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운전 중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고 라디오와 내비게이션에 손을 대는 행동도 모두 적발됩니다. 머리를 손질하거나 화장을 하는 것도 물론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금도 많습니다. 초범은 200에서 400달러, 2번 이상 적발되면 벌금 800달러에 벌점 3점에서 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도 단속을 강화합니다. 뉴욕주 경찰은 2일 이달 부주의 운전자 적발을 위해 도로에 단속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부주의 운전으로 하루에 9명씩 사망합니다. 지난 2016년에만 부주의 운전으로 3,450명이 목숨을 잃었고 39만 1,0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명의 흑인 여성이 맞붙은 시카고 시장 결선 투표에서 로리 라이트훗이 압승을 거두며 시카고시 첫 흑인 여성 시장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카고 56대 시장이 될 라이트훗은 지금 이 순간을 모멘텀 삼아 시카고의 밝은 새날을 열어가자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언론은 라이트훗이 흑인 여성이라는 점과 성소수자라는 점, 또한 정치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미 정치 역사의 큰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시카고에서 흔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흑인, 그리고 여성, 동성애자 수식어를 단 한 번에 정치, 무경험자 시장이 탄생한 데 대해 현지 언론은 정치 머신으로 일컬어지는 부패한 시카고 정치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지난해 유대인 회당 총격 사건에 휩싸였던 피츠버그시가 마침내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의 양준화 기자입니다.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시는 작년 10월 27일 1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총격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 해당에서 벌어진 이 사고는 총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여론이 들끓었고 마침내 시의회가 군대식 총기류를 포함 자동소총 등의 판매 금지를 포함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We're happy to take a stand, and I think it starts with Pittsburgh, and hopefully it continues throughout Pennsylvania and across other states. 새 법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 인물로 인지되는 사람의 총기 소지도 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총기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드라이브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궤도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를 대선 국면에서 전면에 내세우며 전선을 키울 듯한 기세였지만 대체 입법 처리 목표 시점을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뤘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번 트럼프의 양보에는 승산이 적은 전투에 올인하기보다는 전선을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으로 공화당 내 부정적 기류가 제동을 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밤 올린 트위터에서 모든 이들이 오바마 케어가 효과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 보험료와 공제액이 너무 높다. 진짜로 나쁜 건강보험이라고 오바마 케어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민주당조차 이를 바꾸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보다 보험료와 공제액이 훨씬 더 낮은 정말로 훌륭한 건강보험 구상을 개발하고 있다며 그것은 오바마 케어보다 훨씬 저렴하고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표결은 공화당이 상원 장악을 유지하고 하원을 탈환한 선거 직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재임과 공화당 상하원 동시 장악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오바마 케어를 대신할 공화당 대체 입법의 표결 시점을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면 미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멕시코의 대외 수출 가운데 약 80%가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면 멕시코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양국 간 국경 폐쇄가 실행되면 미국인 500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의 국토안보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1년간 폐쇄할 경우 미국 경제는 절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경 폐쇄로 수입품의 95%가 줄게 되면 GDP가 48%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히 멕시코에서 샌디에이고 쪽으로 통하는 서부 최대 샌 이시드로 검문소만 폐쇄해도 양국에서 6,2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사를 상대로 제기됐던 수수료 집단소송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 카드를 취급했던 소매업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들 카드사들은 최근 최대 62억 달러 규모의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광고를 통해 보상금 신청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보상 대상은 미국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개인과 사업체들입니다. 법원이 이번 합의 사항을 최종 승인하면 집단 소송에 참여한 유자격자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청구 양식을 받게 됩니다. 집단소송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전화 800-625-6440으로 요청해도 청구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맨하탄 교통 혼잡세 부과와 관련해 맨하탄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 통근자들이 이중 부담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에게 발송해 강력한 항의를 표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최근 발송한 서한에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 맨하탄 중심 지역으로 향하는 차량은 이미 혼잡세 성격의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혼잡세를 또다시 부과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인 셈이라며 조지 워싱턴 브릿지 통행료를 낸 운전자들에게는 링컨 홀랜드 터널 이용 차량처럼 교통 혼잡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조지 워싱턴 브릿지 등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다리 터널의 경우 통행료가 현금 기준으로 $15로 맨하탄 교통 혼잡세까지 더해지면
뉴저지에서 맨하튼으로 향하는 통근자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또 서한에서 교통 혼잡세로 인한 수입을 뉴욕시 대중교통뿐 아니라 통근객을 위해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뉴저지 트랜짓과 패스 트레인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머피 주지사의 서한에 대해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특별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 내에서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이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뉴욕주 상원은 1일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 등 담배 관련 제품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게 되면 120일 이후부터는 21세 이상만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21세 이상에게만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서포크 카운티도 2015년 담배 구입 허용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경찰차가 의도적으로 앞뒤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등장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20분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인근 37 애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찍힌 66초짜리 영상에는 이 경찰차가 앞뒤 차량에 갇힌 채 서 있다가 갑자기 앞 차량을 들이받은 뒤 급 후진으로 뒷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NYPD는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3살의 조르게 리오는 과거 2차례 추방된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리오는 지난 일요일 링컨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45살의 여성 캐롤리나 카노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을 조른 후 공원 내 호수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미 온두라스 출신인 그는 2003년과 2004년에 2차례나 추방됐다가 재입국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교사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인 지니네 카마라타가 4일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 PS29 교사인 카마라타는 토요일 오후 9시경 댄커 플레이스와 맥베이 애비뉴 근처에서 목격된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현재 별거 중인 남편과 아이의 양육권 문제를 놓고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6% 상승한 62.5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산유국인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측면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미국인의 의료비 부채 규모가 900억 달러 수준까지 육박해 의료비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미국인 4명 중 1명꼴로 비용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절반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의료비로 인한 파산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이 의료비 부채에 봉착하게 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람의 심리 상태, 특히 자살 직전의 순간을 포착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면 인식 및 음성 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신질환자만의 특징이 파악됐습니다. 모렌시 교수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모음을 약하게 발음하고 자살 시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숨소리가 섞인 말투로 말하는 이들은 또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상태를 인공지능이 분석할 경우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마약성 진통제를 대량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퀸즈 플러싱에서 체포된 이모 씨는 1급과 2급, 5급 마약성 환각물질 소지 등의 3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달 8일 캐나다에서 이 씨에게로 배송되기 위해 JFK 공항에 도착한 소포를 수상히 여겨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700g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 지난 시간에 이어 은빛 요양원에서 캐티박 원장님과 다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미녀가 원장입니다. 오니까 굉장히 화사해서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네. 지난 시간에는 뭐 시설과 서비스, 뭐 네. 대충 이런 것들, 네, 이런 네, 것들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네. 어떤 분이 요양원에 들어갈 수 네, 네. 있느냐. 이제 네.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어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먼저 이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네. 스탠더드에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메디케이드에서 항상 말을 해요. ADL을 충족한 사람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네. 이 ADL이라는 말은 Activity of Daily Living이란 뜻이에요. 네. 평소 집안에서 생활할 때에 어딘가가 네. 불편한 점, 그러니까는 혼자 걸으실 수 있는지, 네. 화장실을 혼자 걸어가실 수 있는지, 네. 쇼핑을 혼자 가서 그로서리 장을 봐갖고 네. 와서 요리를 해서 혼자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에서 혼자 변기에 앉았다가 네. 나와서 소파에 옮겨 앉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혼자 목욕을 하고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지, 네. 그다음에 비상시에 집에 네. 불이 났다거나 자기가 넘어졌거나 네. 이럴 때 911을 걸을 수 있는 그 정신 상태가 어떠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을 하기 힘드신 분, 스스로 혼자 24시간 있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스스로 혼자서 생활이 안 움직이기 된, 네. 힘든 부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군요. 네. 그렇게 되면 또 꼭 그런 분만 받는 건 아니죠. 뭐 제가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네, 네. 있는데 그냥 네. 들어가고 싶어. 이제 네. 뭐 자식과의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부분도 네. 있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디 연로하시고 하니까 네. 들어갈 네, 데가 네. 없어. 근데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나도 요양원 들어갈 거야, 네. 양로원 들어갈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들 사비로 제가 돈이 좀 있으면 네. 사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않고 나는 몸이 아프고 이런 24시간 누가 날 돌봐주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미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자기 집을 팔아서 네. 은행에 넣어놓고 매달 이렇게 페이하면서 계신다든지 네. 뭐 아니면은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들어놨는데 네. 내가 지금 이 정도 몸이 아프다든지 그런 걸 프루브하실 수 있으면 사비를 내고도 프라이빗 페이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비싸요. 한 달에 7,000에서 8,000불 정도 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지역에 따라서 값이 약간씩 다른데요. 7,000불에서 8,000불 잡으셔야 돼요. 그 정도. 네. 꽤 비싸죠. 네, 꽤 네. 비싸지만 뭐 또 돈이 또 많으신 분들은 또 네. 한번 생각해 볼 만은 하겠네요. 네. 이 여기에서 아까 메디케이드나 뭐 메디케어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네. 베네핏은 어디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혜택이 어때요? 네, 일단 요양원에 입원하시면은요, 네. 24시간 간호사가 돌봐드린다는 거.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건 너싱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좀 집과 병원 중간쯤 되는 형태예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프신 건 아니고 집안에서 혼자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신 그 중간쯤 단계예요. 네.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 간호사한테 24시간 서비스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간호 보조사들이 네. 일단 간호사가 이제 약도 챙겨주시고 네. 시간 맞춰서 네. 이런 뭐 혈압을 잰다든지 네. 뭐 이런 거를 다 해결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식사와 간식이 제공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같이 하루 종일 놀아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되고요. 네. 간호 보조사들이 빨래, 청소, 목욕 네. 이런 서비스들을 다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하신 경우 재활 운동 이런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뭐 치과 서비스, 네. 안과 서비스, 그다음에 내과 네. 이런 분들은 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요양원 안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아프신 경우 네.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요. 네. 더 이상 이제 연세도 네. 많고 아니면 가족들 중에 이제 연세도 너무 많고 한데 뭐 이걸 더 치료를 더 한다거나 항암 치료를 네. 받는다거나 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네. 할 때 허스피스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허스피스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도 이거 다 커버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허스피스 서비스가 들어와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와서 아.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분이 네. 마지막 여생 돌아가실 때까지 네.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끔 같이 도와서 협력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서비스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은빛 요양원의 평균 연령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 꽤 그래요? 높아요. 예, 고령이세요. 요즘 고령 사회예요. 네. 예, 저희가 전에 106세 되신 할머니까지 네. 저희하고 오래 같이 살았었고요. 그러셨군요. 지금 현재 103세 할머니가 저희하고 같이 있고요. 계시고요. 네. 102살, 99세, 98세, 95세 허다하게 많이 계시고요. 평균 연령이 8, 90세라고 8, 90세. 보면 맞는데 메디케이드로 디서빌리티 받으신 분들 중에 65세가 안 되는 젊은 분들도 있어요. 50대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예, 아주 고령 103세까지. 그렇군요. 70대 어르신들이 가시면 굉장히 거긴 청춘이겠네요. 젊으신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이 또 운동 같은 것도 아까 좀 네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물리치료 같은 네네. 거. 이제 그런 거는 어떤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물리치료 네, 중에서. 물리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매일 1시간씩 그거를 꾸준히 운동한다는 게 집에서 혼자 하시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힘들죠. 물리치료사 전문인들이 네. 붙어서 운동을 시켜드리거든요. 이거는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이에요. 네. 그래서 메디케어 파트 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병원에 여기 요양을 하시다가 몸이 아프시면 저희가 911 불러요. 똑같이 집에서 네. 하고 똑같이. 그래서 병원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퇴원해서 오시면 메디케어 파트 A가 살아나요. 그러면 거기서 또 재활 운동을 하실 수가 네. 있고요. 또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네. 또 몸이 안 좋으시던가 그래서 좀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든지 네. 넘어지셨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 전하고 약간 걸음걸이가 약간 불안하고 좀 안 좋다 그런 게 판단이 되면 메디케어에서 또 재활치료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재활 리헵 센터가 저희 요양원 안에 들어와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짐에 가서 운동을 시켜드리는데요. 재활치료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이 오셨던가 뭐 삼키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네. 스피치 테라피를 여기를 아, 집중적으로 네, 그런 강화시키는 것도 있군요. 운동을 또 따로 스피치 테라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해지셔서 아니면 어깨나 뭐 허리가 안 좋으셔서 네. 뭐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게 네. 불편하시다든지 아니면 옷을 입는 게 불편하시다든지 네. 어디가 마비가 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분한테 맞게끔 잘 생활하실 수 있게끔 운동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아큐페이셔널 테라피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작업 치료라고 하는데 네. 예, 이렇게 세분화돼서 이런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또 가끔 가면 이제 말씀이 어눌하신 분들도 네네. 계시잖아요. 네, 이제 네. 언어 치료 이런 네. 것도 있다고 네. 예, 들었어요. 거기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혀와 입 근육, 이 목 근육 이런 데들 강화하는 아까 그런 그거 스피치 예, 테라피 그런 운동을 거기에 따로 속하겠군요. 시켜드려요. 네, 그렇군요. 예, 많은 어르신들이 이게 삼키는 거에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운동을 네. 이 여기도 근육이 다른 부위에 있는 근육하고 마찬가지로 네네. 약화돼요. 그래서 목소리도 약간 늘어지게 되고 약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화시키는 네. 운동을 따로 시키는데 그게 스피치 테라피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또 한 가족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네. 거기를 방문하고 싶어요. 네네. 그 환자를 보기 네,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방문 시간이 뭐 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정해져 네네. 있는 건가요? 예, 정해져 있어요. 이제 1년 내내 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뭐 구정 따지지 않고 항상 열려 네. 있어요. 365일 365일 오픈.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 거기서 혹시 예. 잠을 자거나 가족들이 이제 부모들이 가끔씩 그러실
때 예. 있잖아요. 그럴 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자식들 보고 싶은데 그런 자리는 손 없어요. 잡고 자고 싶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는 안 되고요. 아쉽구나. 예. 이 미국 뉴저지나 네. 뭐 다 널싱홈은 다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거진 다 그런 것 같고요. 네. 아침 8시에서부터 8시까지 방문하실 수 있고요. 네,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 예, 밤 저녁 8시까지. 8시까지 방문하실 수 있고 또 외박도 가능해요. 아, 외박 많은 가능해요? 분들이 예, 물어보시는데 이제 요양원에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못 나가는 줄 아는데 여기는 감옥이 아니에요. 네. 오셨다가도 또 몸이 좋아지시면 퇴원도 네. 가능하고요. 네. 집에서 돌봐주실 분이 있으시면 집으로도 퇴원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1년에 3주에서 4주 한 20일, 30일 정도 휴가처럼 메디케이드에서 허용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휴가처럼 네. 쓰시는 거예요. 1년에 나눠서. 네, 손자가 결혼해요. 네, 그럼 그러면은 그럴 때. 예, 그 손자 결혼식에 한 3박 4일 다녀오시고 구정이니까 가족들하고 설을 세고 싶다 하시면 가서 한 일주일 다녀오시고 네. 뭐 이렇게 외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족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네. 이제 1호점에는 바로 바닷가가 바로 가까이 네. 있잖아요. 그럼 모시고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네. 예,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거 외출은 항상 가능해요. 그렇군요. 괜찮은데요. 네. 음. 여기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시간이라서요. 네, 네. 예, 결론을 좀 마무리 네.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했었는데요. 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양원 지금 보시면 아시죠? 120세 시대를 우리가 이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은 건강을 잘 지키시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특히 근력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 검진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또 병원을 가 하면서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건강검진 꼭 받으시라고 하고요. 치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식사를 잘 못하시면 건강이 그래요. 정말 급격히 안 맞아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네. 젊으실 때 치아 임플란트도 관리. 하시고요. 치아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가족들, 자녀분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네.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녀분들하고 틀어지면 이 상처를 회복하는데 정말 너무 네.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나 이런 데 신앙생활 열심히 네.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런데도 몸에 병이 들었거나 네. 내가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몸이 아프시다 이럴 때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또 각자에 맞게 네. 또 상담도 해드리고 네. 또 메디케이드가 없거나 메디케어가 없으신 분들도 네. 또 상담 다 해드리고 하니까 예,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원장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은빛 요양원의 캐티박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